혹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본인이 느끼기에 저는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 민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낼 건데 왜 너 압류를 하냐. 뭐 일단 뭐 부동산 압류하면은 시청에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안녕하세요, 공TV의 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 서비중관님을 모시고 세무직년 공무원분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가와 징수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가 파트에서는 이제 세금이 갑자기 내라는 게 아니잖아. 너 갑자기 뭐 20만 원 내, 이게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언제 보유했는지, 얼만큼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를 내세요라고 저희가 부과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징수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체납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일과 세금을 내지 않아서 독촉을 하는 이 두 가지 크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국가직도 좀 비슷하죠. 국가직도 이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가 있잖아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취득세, 계산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있고, 국가직은 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으니까 세목에 따라서 좀 팀이 나뉘고 개인 업무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무직년 공무원분들도 뭐 이렇게 수화근무 형식으로 좀 도나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세무직 인력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동사무소마다 이제 세무 인력이 파견이 돼서 근무죠. 네, 근무를 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세금 업무를 세금 신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또 청별로 나뉘어서 청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청내 안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와 강원도로 둔 중부청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순환이 되고, 지방직은 이제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본청이면 뭐 부서가 그냥 하나가 있나요? 아니요, 부서는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 세정과 징수과, 뭐 세무일과 세무이과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많이들. 두 개, 아까 말씀하신 그 업무하는 그 부과하는 부서는 네, 그렇죠. 세무과? 네. 그 징수 받는 징수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민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공무원들도 똑같지만 저희 또 세금 하면은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좀 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반대급부 없이 너 이거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조세정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원 분들이 많았죠. 좀 어떻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일단 제가 여러 분들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뭐 일단 뭐 부동산 압류하면은 시청에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뭐 이렇게 일단 전화를 하면은 뭐 내가 낼 건데 왜 너 압류를 하냐, 불을 질러버리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 번 납부 안내를 드렸는데도 내시지 않으시거든요, 몇 개월째. 하지만 다음 달엔 늘 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분납 같은 거라도 이렇게 조금 내실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은 이제 현재는 돈이 없고 가을 되면 내겠다고 하시고, 가을 되면은 내년 봄 되면 내겠다고 하시고, 봄이 되면 내년 가을에 내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부가 그러니까 좀 이자 같은 것도 붙고. 네, 그렇죠. 중과상금이나 뭐 화산세 같은 게 다 붙긴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다 붙진 않아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붙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중에서는 뭐 그럼 붙는 분들도 있고 안 붙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세금이란 거는 다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체납 처분을 해야죠. 뭐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뭐 아니면은 뭐 심하면은 예금이나 급여 같은 것도 압류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세정과랑 징수과에 따른 징수과가 조금 더 많이 업무가 흔히 말하면 빡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닌 게 징수과도 힘들고 세정과도 힘든데 약간 다른 쪽에서 힘든 것도 이제,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보통 90% 세금을 낸다고 하세요. 10% 분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 업무를 이루는 게 징수과고, 근데 또 처음에 세금이란 게 뭐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중간님께서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누군가는 고지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업무가 굉장히 많죠. 사실 업무가 많은 쪽은 세정이 좀 더 많을 것
뭐 그것도 이제 그 개 성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문을 이제 상급 단체, 광역단체 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하자 했을 때 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업무량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2월 달인데 그런 경우는 12월 달, 2월 달, 그리고 그 전달, 1월 달 엄청 바쁘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항시 있으니까 상시 바꾸고 그리고 뭐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금 일괄 압류, 뭐 급여 일괄 압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계획에 따라서 바쁜 일정이 서로 달라져요. 그렇게 이제 압류를 해서 네. 이제 오는 민원인들이 더 많죠. 그쵸. 압류 같은 경우 이제 저 이제 전화했을 때 얼굴 보러 찾아오신다는 분도 있었고 좀 무섭죠. 근데 저는 그냥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려요. 뭐 어쨌든 제가 하는 행동 안에서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국가의 성실 공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또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잘 나누다 보면은 말이 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번호판 같은 거를 이제 떼어가면은 내가 청내에서 뭘 달고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협박성 그냥 협박인데 100번 협박을 듣고 실제 한 번이 일어났을 때 그걸 더 이상 협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은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약해진 상태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해서 좀 진정적으로 하고 감정적인 얘기보다 이성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뭐 세정과나 징수과 같은 데서도 청원경찰분이나 이렇게 항상 상주가 아니요, 상주하고 계시라고 있잖아요.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저희 청내에 계시기도 하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위발단 분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 또 납부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면은 또 잘 해주세요. 그러면 뭐 지금 진상 민원이나 뭐 약간 조금 그런 민원만 얘기를 했는데 네. 민원 종류가 좀 오시는 분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좀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 얼마 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얼마를 내야 될지 뭐 이런 간단한 업무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제가 어떤 분의 급여를 압류를 했을 때 어떻게 급여 압류가 진행될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가 돼서 몇 개월이면 끝난다 이런 거를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예고서를 보내면은 예고서에 따라서 내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납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보통 이제 보면은 세정과 징수과 외에 뭐 차량 사업도 따로 또 별도로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차량 사업도 별도하게 차량 관련된 세금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분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차량용 사업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처음에 사잖아요. 중고로 뭐 이전을 받거나 그러면은 매매를 하시면은 취득세라는 걸 내잖아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취득세에도 뭐 여러 가지 취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차량과 부동산이 있겠죠. 뭐 집을 사시면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업무 강도는 좀 어때요? 업무 강도란 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힘들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이 워낙 조금 긍정적이신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야근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야근은 업무가 있을 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업무가 밀리거나 쌓이거나 그럴 때 하는 편인데 뭐 야근도 이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괄 압류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막상 뭐 광역단체한테서도 말씀드리는 게 없고 그리고 저희 그 대법원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압류 같은 걸 하려면 전자로 압류를 하는데 5시 50분이면 막혀요. 10분에 그걸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공시총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공시송달 공시총탁? 네. 공시송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압류총탁이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부동산 어떤 아파트를 샀으면은 세금이 납부가 안 되면은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매매 같은 것도 안 되실 테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압류가 돼 있으시면 약간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은 세금을 똑바로 안 내서 압류가 됐을까?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막힐 수 있는. 뭐 1년 중에 좀 언제 좀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연말이 그냥 제일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말도 바쁠 때가 있고, 근데 제가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바쁜 시즌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모두가 바쁜 시즌이 다 달라요. 부서가 전체가 바쁜 시기보다도. 이 중간에 지금은 조금 지금은 약간 바쁜 편, 연초인데 일괄적으로 업무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업무를 열심히 해요. 출장 업무가 이제 뭐 법원 외에도 그 아까 번호판 성취 번호판 영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저희 계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고 세금이 체납이 됐는데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이제 저희 번호판 영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번호판을 찍어요. 자동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금이 얼마가 납부가 안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호판을 영시에 가는 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 있는 차에 그 번호판 떼서 그렇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얼핏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가슴에다가 그 카메라 같은 거 달고 네. 이거 뭐 그 승차한 가정 같은 것도 촬영하고 그런다는 그거는 가택수색이라고 해서 그건 번호판이랑은 다르게 이제 체납자 고액 체납자분들 이런 분들은 집이나 거소지 같은 데를 찾아가는 거죠. 강제로 이제 열고 그렇죠. 경찰에 협조도 하고 해서 문 같은 걸 이제 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인 명의라고는 주장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귀금속일 수도 있고 본인 현금 다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체납되신 분들이 고액 체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을 다 숨겨놔요. 왜냐하면 제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압류가 되고 공매가 돼서 팔리니까 그런 분들을 숨겨놓는데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업무가 이제 순환이 되면 네. 다른 업무를 딱 맡게 되잖아요. 새로운 업무를. 네. 근데 이게 더 민감한 업무다 보니까 네. 인수인계가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인수인계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청에서 모두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가 바뀌어도 여쭤볼 수 있는 분이 그 옆에 부서에 계시거나 옆에 과에 계시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찾아가서 여쭤볼 수도 있고 가깝게 얼굴을 맨날 보는 사이니까. 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그 다음 분들이 업무를 습득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제가 이런 거 모른다고 했을 때 옆에서 찾아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 보실까봐 좀 더 잘 말씀해 주시면. 네.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직원들끼리 좀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특히나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제가 급여 압류를 담당했던 시절이 있는데 급여 압류는 급여 압류만 한 게 아니라 보통 자동차 압류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부동산 압류돼 있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급여 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 상담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인 면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하시면서 조금 좀 보람 이런 거는 좀 보람이 된다. 좀 그랬을 때도 좀 있나요? 보람 여러 가지 일단 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질문도 저한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하고 제가 그리고 그분이 이해를 해서 세금이 체납된 거나 아니면 납부하셔야 될 걸 납부할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조세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람이 있어요. 잘 납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납부 안 하신 분들을 제가 잘 받았을 때 그런 분들을 이제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납부를 안 하신 게 아니고 모두 납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제일 보람입니다. 어때요? 세무직 전반적인 만족도는 본인 느끼기에 저는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네. 여태까지 주무관님들 말씀하셨던 거 보통 이제 90점 정도 말씀하시죠. 그런가요? 그럼 2점 몇 빠졌는지 죠 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조금 더 채워야 될 점수다. 그렇죠. 왜냐면은 완성은 없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완벽했다고 말씀을 하면은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저희가 사람이고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만족은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열심히 항상 노력하는 우리 서비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그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좀 꼭 한번 이거 나와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테 너무나 잘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이제 저희 민원인 분들께서 약간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돈만 걷어간다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몰라주실 때 약간 서운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서로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고 하니까 너무 밉게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세무직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는 세무직을 적극 권장하고, 또 이제 지방직 세무직의 입장으로서 국세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고려 대상이 2안이 아니라 1안과 1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국가직은 국가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방직은 또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무직렬 공무원분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